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 상장하는 삼양컴텍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변수, 현대로템, NXT가 중요하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모두 광복절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삼양컴텍은 광복절 연휴가 지난 8월 18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8월 14일부터 상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8월 22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8월 20일 월요일까지 매일 상장이 있으니 청약하신 분들은 상장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사 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3.6%의 주식 52만 2천 주가 우리사 주조합에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된 우리사 주조합의 주식은 모두 청약되어 우리사 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삼양컴텍의 정규직 직원 수는 473명이고 근속년 수는 약 5년으로 긴 편입니다.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852만원인데 우리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 규모는 약 850만원으로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에 따라 실권 가능성은 낮았고 역시나 실권은 없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가 작았기에 호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도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수가 모두 한 주를 넘었기에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컴텍은 공모가 7,7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173억 원입니다.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G2G바이오, 클로봇, 삼연보다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드위즈, 필에너지, 컨텍보다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삼양컴텍의 시가총액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양컴텍은 의무보유 하격 신청이 매우 높은 48.37%였습니다. 높은 의무보유 하격 수치를 고려하면 추가 의무보유 하격 배정 비율이 매우 높은 164%입니다. 그 결과 최종 의무보유 하격 배정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인 79.36%가 되었습니다. 삼양컴텍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이 37.14%에서 크게 낮아진 17.2%가 되었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54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하격이 크게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 물량은 1179억 원에서 54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8.73%, 일반 청약자가 51.13%, 국내 기관이 12.62%, 해외 기관이 17.52%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해외 기관 비율이 17.5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내 기관이 오히려 더 적은 12.62%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기관 투자자 수요 측에서 확약 없이 참여한 수량이 30억 주인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신청 비율은 15.7%인 4.7억 주였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최종 배정 비율은 56%입니다. 즉 외국인에게만 4배 가까운 우대 배정이 실시된 것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신청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확약 신청 대비 비율 배정 비율은 0.25%인데 3개월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0.006%입니다. 공모주 배정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우대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공모주가 없는 시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18.73%, 금액으로도 적은 편인 102억 원입니다. 삼양컴텍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임원들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보유한 주식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그 외 투자조합은 6개월, 10명의 소액주주는 1년간 매각이 제한되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21명의 소액주주밖에 없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모두 기타 소액주주 21명인 상황입니다. 삼양컴텍의 소액주주 숫자는 33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고 비상장으로 유통되는 주식이 없기에 비상장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3개월까지 유통 물량은 아주 소수만 증가하게 되고 상장 후 6개월 뒤에도 약 3%만 유통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삼양컴텍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뉴로핏, 아스테라시스보다 조금 더 크고 SOS랩, 뱅크웨어 글로벌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삼양컴텍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컴텍은 상장일 공모가 7,7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8,000원, 하한가 60%는 4,62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컴텍의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없었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양컴텍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어느 증권사로 청약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 주식수가 한 주 이상이기에 청약하신 분들이 모두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 증권사 규모에 비해 청약자가 많은 편은 아니었기에 상장일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양컴텍의 비례는 최종 경쟁률 기준 10.15%에서 10.5%가 상승한 8,481원, 8,508원은 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양컴텍은 의무보유가격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 물량이 무려 54%나 줄어들었습니다. 삼양컴텍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원래 매우 큰 편이었지만 의무보유가격 배정에 따라 평균보다 조금 큰 편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삼양컴텍은 기존 주주도 적은 편입니다. 다만 기존 주주만큼이나 많은 해외 기관이 변수입니다. 상장일 매도 타이밍이 빠른 해외 기관이기에 개장 후 해외 증권사에서 나온 매물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장의 상장의 가장 큰 주체는 일반 청약자 여러분입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의 눈높이에 따라 상장의 주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양컴텍은 군수품을 취급하는 방위산업체입니다. 전차 장갑차에 부착되어 관통을 방지하는 특수구조물을 제작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K2 전차 특수장갑입니다. 해당 매출이 현재 약 60%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컴텍은 K2 전차의 특수장갑을 만들어 현대로템에 납품하고 있고 현대로템이 내수와 수출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대부분 수출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즉 삼양컴텍은 현재 매출 비중의 3분의 2가 현대로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몇 시간 전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상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국방비 지출이 급증하며 수혜를 받았기에 종전의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선 후 24시간 내에 종결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한때 현대로템의 주가는 급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4시간에서 100일, 6개월로 계속 시기를 미루며 현재는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일정이 연기되었던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이번 정상회담이 그만큼 중요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약 1시간 전 3시간의 회담이 종료되었지만 휴전과 관련해선 진행된 내용이 없고 추가 회담을 하자는 약속만 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안건을 두고 투표가 이루어지는 폴리마켓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8월 말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회담 전 15%에서 회담 직후 5% 미만으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기간을 9월 말로 바꿔도 회담 전 37%에서 약 20% 급락한 17% 미만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은 정전 및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최근 주가가 하락을 이어가던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월요일 8시부터 시작되는 대체거래소에서 상승거래로 출발할지가 삼양컴텍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만약 현대로템이 상승으로 출발한다면 삼양컴텍에도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최근 상장 종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어오던 공모주 상장이 7월 28일 상장한 NRB로 조금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티나 상장 이후 좋은 결과를 이어가고 있고 가장 최근 상장한 G2G 바이오는 시가보다 높은 종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상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G2G 바이오 상장의 거래는 대부분이 시가보다 높았던 상황입니다. 삼양컴텍과 비슷한 상장의 유통 물량의 상장의 고점을 알아보면 뉴로핏은 110%,
아스테라시스는 113%, SOS랩은 83%, 뱅크웨어 글로벌은 24%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을 제외하면 상장일 80% 이상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은 특별한 테마가 없었고 수혜측 경쟁률이 155.74대 1, 의무보유가격이 1.52%로 상당히 안 좋았던 종목입니다. 게다가 상장일 분위기가 꺾이던 시점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삼양컴텍은 수혜측 결과도 매우 좋고 방산 테마가 확실히 좋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상장일 분위기도 좋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기존 주주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월요일 8시부터 상승 출발한다면 삼양컴텍도 매우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뉴로핏, 아스테라시스보단 좋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장 종목의 경우 주당 금액이 중요합니다. 주당 가격이 10,000원 이하인 종목들은 10,000원이 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테라시스도 9,780원이 상장의 고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양컴텍은 7,700원이기에 10,000원은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컴텍은 15,000원 이상은 무난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전 따상인 160%인 20,000원이 중요한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20,000원을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15,000원 밑으로 시작한다면 시초가 매도보다는 개장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관련하여 동시호가 보여주는 시간이 8시 40분에서 8시 50분으로 10분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